네, 오늘장 정조준 섹터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영인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지금 어떤 섹터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체크할 거고요. 먼저 1시간 사이에 시장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죠. 이 변동성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시황 상황부터 체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한 줄 평으로 이재규 본부장님이 오전장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열어볼까요? 외국인 매도 끝인가? 라고 물음표를 남겨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답변 좀 주시죠. 끝입니까? 끝인지 여부는 저도 명확히는 네.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었던 적이 올해 1월 달과 작년 9월 달입니다. 작년 9월 달과 올해 1월 달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당시에 매도 금액 자체가 약 6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4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현재 한 6조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도할 만한 여력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선물 쪽에서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오면서 보니까 환율이 또 한번 올라가고 있던데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만 하더라도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진 않은 시장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제한적으로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매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이 그래도 하반 경직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단기적인 저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께서 만만하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최진욱 본부장의 한 줄 평 좀 듣고 갈까요? 네,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어떤 얘기죠?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결국 저희 국내 증시도 지금의 증시 주도리를 했던 부분들은 반도체 쪽이었죠. 그러면 이제 결국 기술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국내 증시도 일단은 좀 어느 정도 타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도 일단은 좀 후퇴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앞당겨질 거라는 그 선 반영된 물량들이 일부 차익 매물로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전쟁 부분들이죠. 아직까지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뭐 새로운 이슈는 아직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전쟁 부분들이 아직은 종료된 시점은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이슈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증시는 또 한 번에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좀 세 번째 같은 경우가 현 시점에서는 대형 이벤트가 좀 두 개 남은 상황이죠. 목요일에는 GDP 그리고 금요일에는 PCE 물가지수 이 발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여기서 좀 예상치까지 또 상회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한 차례 더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의 이탈 규모가 얼마나 좀 큰 폭으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증시의 좀 방향성이 좀 좌지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좀 불거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고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좀 관망세가 일단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량을 일단은 좀 기간이 좀 확실하게 좀 받아주는지 여부가 저는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벤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보합이라든지 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에 대한 현금 확보가 일단 좀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증시가 좀 이제 종목이 좀 눌림이 나온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때 좀 추가 매수로 좀 비중을 늘리는 작업들이 좀 좋다고 보고 있지 현 시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신규 포트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관망 모드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현금 확보를 하자. 역시 우리도 관망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정리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전장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섹터, 은행주 보겠습니다. 은행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보험주들, 지주사들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의견인지 한 줄 평 열어보시죠. 밸류업은
더 봐야 합니다라고 살짝 아쉬움을 남겨주셨는데 예. 사실 은행주를 이끈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라졌다라고 본다면 은행주를 이끌 또 다른 모멘텀은 없는 겁니까? 밸류업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1월 달부터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처음 나왔었던 2022년도의 주가의 상승폭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해가 지나가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책적으로 수정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PBR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뭐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당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의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PBR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은행 기업들이라든지 보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가 인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환원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고 여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 PBR 관련 주주를 좀 노려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테마성의 변동성은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꼭 담아둬야지 2024년도, 2025년도까지도 계속해서 포트에서 좀 포트보다 시장보다는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은 꼭 집어넣어 보자. 시장보다 아웃퍼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최진욱 본부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줄평 듣고 가겠습니다. 은행 비중 확대 유효. 네, 어떤 얘기죠? 일단 실적 시즌에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은행주들은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 일회성 비용으로 좀 낮아져 있는 눈높이라든지 컨센서스 대부분을 좀 상회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부 좀 수급 개선에 대한 물량이 일단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환환산 손실 부분들 외에는 오히려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음 달 초에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기대감을 일단은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여야 상관없이 지금은 어느 정도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이슈 부분들은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주들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담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저는 올해 내내 계속 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좀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금융 은행주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오늘 같은 증시에서도 은행주들이 굉장히 좀 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거래량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거래량이 뭐 다른 섹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몰리는 그런 특징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주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투심을 계속 좀 자극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은행주들은 지금 뭐 포트에 없다면은 한 번쯤은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께서 은행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최진욱 본부장님 아까 실적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네, 지금 정부의 긴축 기조로 가계대출이 전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예대 마진도 축소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은행 실적은 조금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크겠죠. 일단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크겠지만 그렇다고 올해 내내 금리가 계속 좀 유효한다든지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이 된다든지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은 확실시가 되면서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 대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를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대출 상품에 지금 변화를 주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은행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부분에서 실적이 좀 나빠질 수 있을 만한 일회성 요인 부분들을 좀 제외를 시키고 오히려 실적이 턴을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의 마케팅에 지금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질 만한 큰 이슈는 저는 아직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이런 하나하나 세심한 디테일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주들은.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틀 자체, 증시에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트렌드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은행주들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은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1분기 실적 그 이후로도 눈높이가 확연하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실적 부분들은 선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결국 은행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오늘 장에서 알려주셨고요. 앞서 이재규 본부장님도 한 줄 평으로 밸류업 더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잘못 해석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한 줄 평 다시 해석해보고요. 최진욱 본부장님도 비중 확대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섹터 볼까요? 실시간으로 바이오주도 점검 안 하면 아쉬운 하루입니다. 물론 금리와 연동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슈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개별재료 안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강세가 포착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한 줄 평부터 열어봅니다. 제약바이오 반등 시작이라고 주셨는데 이게 뭐 기대감 연속성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끌고 왔었던 기업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HLB라든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4월 초까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기된다.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될 것이다, 늦춰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조정을 안 받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올라왔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새 기업들이 좋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호실적이 기대된다,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라는 뭐 코스피 상장 기업 GI 이노베이션 같은 면역 항암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주가가 크게 꺾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꺾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언젠가는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나서도 금리 인하가 한 번에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시기 동안 제약바이오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약바이오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과거에는 임상 1상에 들어갔다, 2상에 들어갔다는 내용만 가지고도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최근엔 실질적으로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매출이 잡히고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글로벌 증시에서도 신약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에 따른 반사이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 역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가 정말 재무가 너무 안 좋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되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과거와는 달라졌다. 네, 좀 고무적인 멘트인데요.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 한 줄 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차익 매물 주의,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신가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재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은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증시에선 계속 움직였던 부분들은 금리 인하 부분들에 가장 좀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성격을 저는 버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후퇴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전에 바이오 쪽이 움직였을 때의 시점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먼저 좀 움직여줬던 부분들, 그 알테오젠이 좀 먼저 주가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전체적인 좀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좀 강화가 됐던 부분들까지도 작용을 해주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특정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좀 제약 바이오 섹터의 좀 성격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후퇴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차익 매물이라는 것은 그 앞전에 선 반영이 이미 돼가지고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의 특정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결국엔 지금은 좀 차익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성격이 저는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결국 이제 미중 전쟁에 따른 좀 시대혐오 쪽에 대한 업종은 수혜를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결국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더욱더 주가를 좀 가파르게 올려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 모멘텀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결국엔 자금력이 좀 딸리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해서 어느 것에서 좀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시비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부분들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의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기업들 밸류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좀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차익 매물이 좀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폭을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반등이 요소가 오늘은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반등이 오히려 지금의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좀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늘의 좀 기술적 반등 이후에 보합을 유지하는 게 일단은 좀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상한선 부분들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면서 해당 가격대에 대한 메리트를 계속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저는 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 자체는 저는 아직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재료가 뭐 안 좋다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요즘 금리 이슈 자체가 워낙 주요하게 많은 섹터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담감을 가질 필요 있고 각 기업마다 자금력을 체크한다면 금리 이슈 연동해서 지금은 좀 몸을 사리자. 오늘 상승 이후 유지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이후 대응할 필요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재규 본부장님은 제약바이오 반등 시작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공존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잘 판단해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섹터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박세미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0시 20분 구간 실시간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걱정 많으셨죠? 우려와 달리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종목씩 꼽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전력, 그리고 자동차, 화장품 등 주로 실적이 주요 모멘텀인 섹터와 기업들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좀 불황이었던 조선업계 연이은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환율과 미중 분쟁 등 외부 변수도 조선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형성되면서 최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은데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고부가가치 차종인 SUV 판매에 수출로 인한 환차익의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현대차 기와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료 섹터의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경기 방어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음식료 업종 안에서 삼양식품과 빙그레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보겠습니다. 오늘 강한데요. 제약바이오 5월에 미국에서 임상 종양학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HLB가 알테오젠은 각각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HLB는 리보세나닙이 중국에서 암소 치료제로 추가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알테오젠과 관련해서는 5월에 MSCI 지수에 편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자재 중에서도 리튬 관련주 볼게요. 하이드로 리튬, 리튬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하이드로 리튬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 섹터에 대한 이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종목들의 흐름을 앞서서 확인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슈 안고 오르는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봐도 HLB의 강세가 눈에 띄고 S바이오메딕스도 모처럼 만에 거래대금이 붙습니다.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두 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잠시 후 들어보겠고요. 무엇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어가지만 상위단 안에서 지지력을 보여주는 쪽은 자동차주겠죠.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점검할까요? 네, 저 말씀이시죠? 네,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제가 살짝 돌렸는데 예. 사실 대미 수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다시 한 번의 환기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재규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현대차는 그렇다 치고 우리 우선주들 있잖아요. 예. 현대차는 1유비도 있고 2유비도 있고 쭉 있는데 현대차 2유비가 항상 우선주 중에서도 잘 가더라고요. 수급도 그렇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주는 크게 권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현대차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기아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오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아보다 현대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명분이 뭐였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월봉을 제가 잠깐 차트에 띄워놨습니다. 월봉을 띄워놨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비슷했었던 직전 고점을 보면 2021년도입니다. 근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6조 정도가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2023년도와 2022년도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판매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뭐였냐면 환율 상승이었습니다. 1,200원대에 머물러 있었던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졌다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환율이 올라오는 부분들 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좋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환율 자체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PBR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들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현대차를 기아차보다 좀 좋게 보시는군요. 원래는 제가 이제 기아차를 좀 더 좋게 봤습니다. 네. 좀 더 가볍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수급적인 부분이 현대차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차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아차는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고 현대차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들 우리가 대장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장주가 더 강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수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뒤에 따라가는 기업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부터 실적이라든지 실제 외형 성장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기아차만큼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좀 안정적인 흐름에 주가 상승의 여력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성차 가운데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조선주로 넘어가 볼까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조선주 상승 배경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있는데요. 다만 오늘의 특징은 대부분이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심지어 네네. 삼성중공업 하락 전환했고 1% 네네. 낙폭이거든요. 변동폭이 오늘 시장 자체가 큰 건 맞는데 조선주 안에서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현대중공업은 지금 최근에 기대감이 제일 컸던 조선사 중에 좀 네. 하나기도 했었죠. 일단 이제 뭐 그만큼 한 22개월 넘게 계속 좀 적자를 유지했었던 기업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완전히 좀 태세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제 글로벌 물류난 부분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상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급증을 해줬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좀 저유가 시대가 계속 좀 유지가 됐었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삼성중공업 쪽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던 해양 플랜트 사업. 이 해양 플랜트 수주 부분들까지도 지금 고유가로 전환이 돼가지고 수주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미래 먹거리로 삼성중공업 쪽에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계속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또 이제 FLNG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발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는 그 전부터 미리 좀 반영을 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의 좀 주가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남기고 좀 음봉으로 전환해 준 부분들의 주요 키가 외국인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일단 프로그램 매도세가 오늘 좀 꽤 많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한 차례 좀 차익을 보는 매물들이 일단 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조선주 내에서도 거의 이제 탑픽급으로 지금은 말이 굉장히 좀 많았던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앞전에 당겼던 그 물량들에 대한 차익이 일부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앞전에 들어왔던 거래대금들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좀 큰 모습이 오늘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장 초반부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윗꼬리를 남기고는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면은 저는 오히려 다시금 좀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할 기조는 여전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현대중공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LNG선과 그리고 지금은 해양 플랜트 사업 부분들이 있어서 수주 이런 부분들의 신규 수주 역할이 삼성중공업의 좀 주가에 확실하게 좀 트리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수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까지 좀 인지를 한다면은 저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주가가 눌리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비중 확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포트를 좀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한 종목 더 봅니다. 바이오주 오늘 섹터 점검은 했지만 종목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HLB에 대해서 이재규 본부장님께 의견 여쭙고 싶은데요. 리보세라닙이 간암, 여기에 난소암 등 정말 만병통치약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앞으로 이 기대감이 더 커진다면 이제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네, HLB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의 글을 좀 읽어보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10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9만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재차 반등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종목들, 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보다는 밀리긴 했지만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도 5월 달까지는 모멘텀이 꽤나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업황을 분석하는 것과 실제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9만 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차례 정도는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말씀을 좀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최 본부장님. 삼양식품은 더 이상 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라면에 대한 인기가 너무나도 네. 지금 높은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까르보 불닭인가요? 이 부분들이 지금 품절 대란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지금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들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하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르는 미국인 현지인 분들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광고 선점에 대한 효율화가 지금은 극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부분들이고 또 미국 중심으로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안정세,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기대치를 좀 넘어설 만한 실적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채널도 지금 정비가 완료
완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까지도 고환율을 유지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상향식품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은 충분히 개선이 더 크게 될 만한 요소밖에 저는 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도 지금 큰 폭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늘린다고 해도 저는 큰 폭으로 늘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장 정조준 시간을 통해서 섹터 종목에 대한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